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당신을 괴롭힌 건 아닌데 이상하게 숨이 막혔던 적. 부모도 선생님도 주변 사람들도 다 너 잘 되라고 한 말뿐인데 그 말들이 하나씩 쌓여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말도 하기 싫어졌던 시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반항하지도 않았고 누구와 크게 싸우지도 않았지만 조용히 자기 삶에서 한 발짝씩 밀려났던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이기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응답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은 수업이 끝난 뒤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교무실로 가는 복도는 늘 그랬듯이 조용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고 책상 위에는 제 성적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옆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 맞은편에 서 계셨습니다. 어머님, 여기 보시면요. 담임 선생님은 성적표 위를 손끝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한 줄 또 한 줄. 그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 성적이면 그냥 두기엔 아깝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죠. 담임 선생님은 저를 힐끗 보셨다가 다시 종이를 보셨습니다. 아이 성향도 그렇고요. 스스로 조절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개별 관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엄마는 잠깐 숨을 들이마시더니 말하셨습니다. 집에서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표 같은 거 있으면. 있죠. 담임 선생님은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앞으로 밀어놓으셨습니다. 시간 단위로 나뉜 계획표였습니다. 잠, 식사, 공부, 전부요. 리듬만 잡히면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저는 그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빈칸이 많았는데 이상하게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제 대신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잘 챙길게요. 담임 선생님은 만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아이는 가능성이 커요. 다만 관리가 필요합니다. 교무실을 나설 때까지 저에게 직접 건네진 말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는 계획표를 벽에 붙이셨습니다. 테이프가 끊어지는 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돼. 엄마가 말하셨습니다. 괜히 욕심 부리지 말고. 저는 대답하지 않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같은 계획표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벽에 붙은 것과 똑같이 선을 그었습니다. 초침 소리가 방 안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엄마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셨고 작은 상자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이거 설치할 거야. 상자를 열자 검은 렌즈가 보였습니다. 빛을 받아서 반짝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을 때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셨습니다. 요즘 다들 써. 학습관리용이야. 노트북이 책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설치 화면이 켜졌고 제 얼굴이 웹캠에 비쳤습니다. 화면 속 저는 생각보다 멀어 보였습니다. 선생님도 이게 표준이라고 하셨어. 엄마는 케이블을 정리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괜히 혼자 두면 흐트러질 수 있대. 앱 설치가 끝나자 작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집중도 저하. 엄마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같이 화면을 봤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용이야. 엄마가 말하셨습니다. 너 감시하려는 거 아니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또 한 번 알림이 울렸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권한 허용 버튼 위에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말하셨습니다.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클릭 소리가 방 안에 남았습니다. 렌즈 옆에 작은 불이 켜졌습니다. 잘 보이네. 엄마가 말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변화가 금방 드러났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수업이 끝날 때마다 칠판에 이름을 적으셨습니다. 이번 주 상위권. 제 이름은 늘 위에 있었습니다. 숫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극이 필요해. 담임 선생님이 말하셨습니다. 그래야 유지가 돼. 뒤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제 쪽을 흘끗 보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쟤는 집에서 뭐 하길래 저래? 작게 들리는 소리.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교과서를 펴고 같은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손바닥 안쪽이 아팠지만 풀지 않았습니다. 자, 지운다. 담임 선생님이 말하셨습니다. 지우개가 칠판을 쓸어내렸습니다. 분필 가루가 공중에 흩어졌고 제 손등에도 조금 묻었습니다. 그 가루를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모의고사 날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한 문제를 틀렸습니다. 성적표를 받은 날 엄마는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땠어?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집에 와서 성적표를 펼치자 엄마는 빨간 표시를 바로 찾아내셨습니다. 여기. 엄마의 손가락이 종이를 눌렀습니다. 왜 여기서 틀렸어? 실수였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셨습니다. 실수도 반복되면 실력이야. 말이 끝나자 엄마는 성적표를 접으셨습니다. 딱. 종이를 다시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다음엔 없게 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이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접힌 자국이 손가락에 계속 걸렸습니다. 입시 자료가 식탁 위에 올라간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저녁을 차리기 전에 먼저 서류부터 꺼내셨습니다. 프린터에서 갓 뽑은 종이들이라 모서리가 아직 따뜻했습니다. 이거 봐. 엄마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말하셨습니다. 요즘 기준이 이래. 그래프와 숫자가 빽빽한 종이였습니다. 합격선이 색깔별로 나뉘어 있었고 위로 갈수록 선이 가늘어졌습니다. 여기. 엄마는 검은 펜으로 한 지점을 동그라미 쳤습니다. 이 선만 넘기면 돼. 저는 종이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숫자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 번에 들어오지 않아서 손가락으로 짚으며 내려갔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잠깐 말을 멈추셨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종이를 정리하듯 톡톡 두드리셨습니다. 그 다음은 안전해지는 거지. 엄마가 말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내가 좀 숨 쉬어도 돼? 그 말이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숨을 쉰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멈출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을 이어가려 하자 엄마는 바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지금은 그 생각할 때 아니야. 엄마가 말하셨습니다. 일단 넘기고. 엄마는 펜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내가 직접 표시해.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목표 점수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펜 끝에 힘이 들어가서 종이가 조금 파였습니다. 엄마는 그 동그라미를 보고 웃으셨습니다. 그래. 이거야. 그날 이후로 저는 벽에 붙은 계획표를 볼 때마다 그 동그라미를 떠올렸습니다. 끝이라고 믿을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날들이었습니다. 합격 결과는 휴대폰으로 먼저 확인했습니다. 원서 접수 사이트에 접속해서 수험 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로딩 표시가 잠깐 돌았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합격. 글자는 단정했고 화면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엄마. 제가 부엌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왔어요. 엄마는 손을 닦으며 나오셨습니다. 제 옆으로 와서 제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받아 들여다보셨습니다. 서서 보지 않고 의자에 앉아 천천히 화면을 스크롤하셨습니다. 고려대 의대네.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오래 준비했던 말처럼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화면을 다시 위로 올리셨습니다. 학과 이름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합격 연도를 다시 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울대는 아니네. 그 말이 식탁 위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저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물이 목으로 내려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의대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조금 기울이셨습니다. 상위 1%는 아니지.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모였습니다. 엄마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어머, 나왔어? 이모가 말했습니다. 축하해. 엄마는 웃으며 휴대폰을 조금 옆으로 두셨습니다. 고려대 의대야. 아이고, 잘했네. 이모가 말하다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요즘은 서울대 아니면 좀 애매하더라.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맞아. 그래서 지금 민수랑 같이 고민 중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엄마는 저를 보셨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엄마가 말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되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갈 뜨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접시에 닿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밥 먹어. 그 말만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합격 페이지를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잠그고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다시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1년 뒤에 서울대 합격 결과를 확인했을 때 이번에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그날만큼은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녁에는 외식을 했고 엄마는 제 맞은편에 앉아 물만 마셨습니다.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나아지겠지.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쪽이 더 편했습니다. 며칠 뒤 기숙사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강당은 컸고 조명은 밝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직원은 웃으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자율입니다. 자율학습, 자율관리, 자율책임. 슬라이드에는 기숙사 사진이 넘어갔고 화면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생활관리 유의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엄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메일 알림이었습니다. 엄마는 화면을 한번 훑어보시고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잠시 뒤 다시 화면을 켜더니 제 쪽으로 살짝 돌려 보여주셨습니다. 신입생 생활 안내, 초기 적응 실패 사례 공유, 상담 권장 안내. 요즘은 이런 메일이 계속 와. 엄마가 말하셨습니다. 학과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날 밤 엄마는 더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인쇄된 자료를 식탁 위에 놓으셨습니다. 혼자 생활 후 성적 하락 사례, 초기 관리 실패 사례 요약. 종이들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고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결정은 내가 해. 엄마가 말하셨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기숙사 신청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신청 완료 버튼이 화면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 옆에 취소 버튼도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때 학습관리 앱 알림이 울렸습니다. 오늘 목표 미달 가능성.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취소. 페이지가 새로 고침되며 신청 상태가 사라졌습니다. 빈칸이 늘어났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근처 PC방으로 갔습니다. 밝은 모니터와 키보드 소리가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군 입대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칸에서 손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엄마 메시지였습니다. 집에는 언제 와?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현역 지원. 버튼 옆에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중히 선택하십시오. 저는 마우스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며 종이를 뱉어냈습니다. 접수 번호가 적힌 종이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접어 지갑 안쪽에 넣었습니다. 지갑이 생각보다 무거워졌습니다. PC방을 나서자 밤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엄마는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도서관이요.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일부터 일정 다시 맞추자.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갑 속 종이가 손가락에 닿았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간 첫날 제 이름은 끝까지 불리지 않았습니다. 3027번. 번호가 불리면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드는 높이도 속도도 일정했습니다. 분대장은 노트를 들여다보다가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아무 말 없이 체크만 했습니다. 다음. 여기에는 카메라도 없고 벽에 붙은 시간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줄 맞춰. 간격 유지. 말이 떨어지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형, 원래 이런데 잘 적응해요? 세면장에서 옆에 서 있던 훈련병이 물었습니다. 그냥. 제가 잠시 말을 고르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이래. 그 말이 칭찬인지 농담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점호 때 분대장은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울 쪽 대학 나왔다며? 네. 좋겠다. 머리 좋으면 군대도 쉽지. 주변에서 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밤이 되자 불이 꺼졌고 침상마다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여긴 그래도 편하지 않냐? 옆 침상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집보다 낫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은 꺼졌는데 눈꺼풀 안쪽에서는 불이 켜진 것처럼 환했습니다.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은 아주 작은 어긋남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침 점호 때 분대장의 목소리가 한 박자 늦게 들렸습니다. 차렷. 저는 이미 차렷을 하고 있었는데 몸이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야, 괜찮아? 옆에 있던 훈련병이 제 팔꿈치를 살짝 잡았습니다. 응. 대답은 나왔지만 목소리가 제 귀에는 낯설게 들렸습니다. 훈련 중에도 눈앞이 잠깐씩 흐려졌습니다. 총열 끝이 두 개로 보였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집중해. 조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무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의자는 딱딱했고 벽에는 훈련 일정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디가 아파? 군의관이 물었습니다. 머리가. 제가 말을 잇자 그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면 부족이야. 다들 그래. 가끔 멍해집니다. 제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군의관은 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니까 참아. 약 봉투가 제 손에 놓였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복도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침상에 앉아 약 봉투를 바라보는데 누군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야, 머리 좋으면 뭐해. 몸이 먼저 나가면 끝이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접었다 폈다 하다 보니 종이가 점점 얇아졌습니다. 30이 되던 해 집에 혼자 있던 날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혼자 있다고 생각했던 날이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잠깐 쉬려고 했는데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벽이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습니다. 휴대폰을 잡으려 했는데 손가락이 엉켰습니다.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하얗게 번져 있었습니다. 깼어?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같은 톤이었습니다. 병실에는 기계 소리가 일정하게 울렸고 링거 줄이 팔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엄마는 서류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깨어난 걸 보고도 서류를 먼저 접으셨습니다. 놀랐지?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의사를 보며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얘가 좀 쉬면 다시 준비할 수 있겠죠?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서요. 의사는 잠시 제 쪽을 봤다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회복이 우선입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고는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엄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알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말을 안 해? 엄마가 물었습니다. 모니터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쉬고 다시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얘 원래 이런 애 아니에요. 책임감 강하고 성실하고. 저는 그 말이 들리지 않는 쪽으로 고개를 더 돌렸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집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책상, 의자, 벽. 다만 계획표 대신 약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의 메시지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약 먹었니? 오늘은 몇 시에 잤어? 재활 일정은? 문장 끝에 물음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켰다가 글자를 읽고 다시 끕니다. 전화가 오면 진동이 손바닥으로 전해집니다. 예전에는 진동이 오기 전에 이미 답장을 쓰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한 번 더 숨을 고르게 됩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잠시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뒤집어둡니다. 화면이 바닥을 향합니다. 빛이 사라집니다. 방 안에는 초침 소리만 남습니다. 그 소리는 예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소리에 맞춰 제가 먼저 숨을 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저건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야가 아니라 이상하게 익숙하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아마 이 이야기는 당신과 아주 멀지 않은 곳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가끔은 대답하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남은 선택이 될 때도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들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언제부터 대답하지 않기 시작했는지 조심스럽게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에서도 조용하지만 쉽게 잊히지 않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